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증시를 돌이켜보면 인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많이 하락했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서 가장 낙폭이 컸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상과 숫자가 달랐다. 물가도 달랐고 기준금리도 달랐고 기업들의 실적도 달랐고 특히 후반부에는 중국 변수까지 리오프닝이 호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불확실성을 제기하면서 또 이제 크게 또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주요 금융시장을 보면 달러 인덱스가 8%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률로만 따지면 500%가 올라간 거고요. 국제유가 7%, S&P 500이 19% 빠졌고 원달러 환율은 6%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종목들별로 보면 미증시가 생각보다 올라간 종목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로 불리우는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고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아니면 대번에너지 소위 말하는 이제 방어주 관련된 방어주로 분류가 되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어떤 경기 관련된 사람들의 소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증시 분위기가 이제 안 좋을 때 투자자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이런 형태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안함이 주식시장 이제 업종 종목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졌죠. 근데 저 LG에너지 솔루션은 공모가 대비 45%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상장한 첫날 이후부터는 계속 빠졌기 때문에 45% 올라간 게 아니긴 하지만 공모가 대비 저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시장을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시가총액 막 100조 원 이렇게 돼버리는 종목이 확 들어와 버리면서 다른 종목의 100조 원의 가치를 뽑아먹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이 종목이 시장에 좀 블랙홀 역할을 해버렸고 그 외에는 이제 금융주라든가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선전한 반면에 대형 IT라든가 뭐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주가 완전히 독보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크게 두드러진 종목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낙폭이 덜했던 게 이제 화장품 관련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적주로 분류가 됐던 BH 같은 게 좀 덜 빠졌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상당했다. 사실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낙폭이 어마어마했었는데 12월에 막 올라와가지고 저게 이제 낙폭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주만 세고 나머지는 이제 부진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통계로 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전략가들의 말 이런 거보다 이제 통계로만 놓고 보면 우선 이제 미증시의 산타랠리 교간, 그러니까 마지막 5거래일, 첫 2거래일 이 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도 그 경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막판 5거래일 동안만 놓고 보면 플러스 상태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플러스가 나면 저 산타랠리의 어떤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진다. 그래서 미증시는 뭐 그나마 이제 막판에 올라갔던 통계대로는 움직였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안 좋은 통계. 이게 무슨 통계냐면 나스닥보다 다우가 선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20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그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다우는 덜 빠지고 지금하고 되게 비슷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나스닥은 더 빠지고 다우도 역시 덜 빠지고 이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우가 선방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증시가 그 다음에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있었거든요. 이전에 이제 1986년인가 뭐 그때도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나스닥보다 다우가 선방했는데 그 다음에도 좀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대단히 어떤 뭐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제 급락하는 그런 국면 혹은 어떤 이제 우려스러운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까지는 그 이제 파장이 이어졌더라 이런 통계.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샘플이 몇 개 없어요. 이랬던 이제 샘플이 몇 개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통계로서의 어떤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 같은 게 올해 증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꼽잖아요. 이게 내년도 6월 미국 기준금리거든요. 상단이 지금 4.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0.5에서 0.75 이제 어느 그 두 단계 그러니까 0.5를 올릴 것 같다. 지금보다 추가로 0.75를 더 올릴 것 같다가 팽팽합니다. 지금 금리 확률이. 그러니까 6월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연말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4.75, 그러니까 5.0 뒷자리만 봤을 때 5.0, 5.25인데 그대로 유지됐을 확률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중에 금리를 한 두어 번 정도 올렸다가 하반기에는 또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의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내려갈 거다. 연준 인사들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금리는 그래도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을 더 세게 한다라는 것만 계속 이어진다라면 올해 증시는 경기 침체를 당연시하면서 계속 빠질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할 때마다 이제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우리 증시에 관련된 통계는 코스피가 연간 10% 이상 빠졌을 때, 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이전에는 90년대 같은 경우는 4번 중에 3번이 그 다음에도 빠졌거든요. 근데 1997년도 이후만 놓고 본다라면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96년 이전의 사례로 가느냐, 97년 이후의 사례로 가느냐.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우리나라 IMF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기 직전에 계속해서 빠졌을 때고, 그 IMF 이외의 상황에서는 급락을 하면 대부분 다 이제 극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약간 양상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때는 적용이 안 되는 사례라서 이번에는 이제 요 통계대로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피가 5주 이상 연속 하락한 거, 특히 이제 7주 연속 하락한 사례가 이제 지금 2000년대 이후에만 2번. 근데 그 전까지 합치면 총 4번이 나왔거든요. 7주 연속 하락이. 90년, 96년.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한 번도 8주 연속 하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그 기록을 유지하면서 넘어가 버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주에 8주까지 안 가고 그냥 반등이 나오면 아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구나. 그럼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될 거고 8주 연속 전에 없던 기록을 깨버리면 투자자들이 아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올해도 이렇게 겁을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데이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10% 넘게 하락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2022년 작년도에는 거의 30% 정도 빠져서 평균치대로 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역시 아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뭐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을 거니까 96년도까지는 두 자릿수 하락한 해에는 그 다음에도 빠졌는데 97년 이후에는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다음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대로 될 거냐. 근데 이게 더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이거보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이제 제가 좀 10년치 정도를 좀 뒤져봤거든요. 감익을 한 해가 있었잖아요. 감익을 한 해들.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노란색이 전년 대비 감소된 건데 2년 연속 감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감소되는 게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46조 원으로, 그러니까 이건 평균치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감소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또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년 연속 감소되는 되게 오래간만에 그런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부담되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던 시기가 어느 때 급등을 하냐면 다음에 실적이 급증할 거야 라고 예상이 되면 그 전에 급등을 해요. 이게 보시면 이제 59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뚝 떨어졌는데 주가는 44조 원으로 44%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한 30% 이상 이익이 증가됐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좋아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또 45%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9조 원 정도, 30조 원 밑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준이 최소 30% 이상 증익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30조 원대 후반이나 4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기대가 만들어진다라면 올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올해도 주가가 좀 비빌거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3년 연속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이런 자잘하게 빠진 사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바닥을 친다는 분석이 우세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올해 되게 강하게 갈 거고, 그렇지 않고 된다라면 이제 좀 올해도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통계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제 수급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2년 동안 평균 한 25조 원 정도 매도하다가 작년도에 한 7조 원 정도로 매도를 줄였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16조 원 팔았고 하반기에 9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를 쪼개놓고 본다라면.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간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하반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갈 거냐. 근데 12월에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반기 어떤 분위기를 탄 게 있었는데 요걸 그대로 갈 거냐. 이거는 1월 초반에 바로 색깔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바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하반기 분위기대로 갈지 아니면 이제 팔아놓고 하반기에나 매수할지 요게 이제 가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쓸데없이 돈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월부터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지난주 글로벌 펀드 보니까 그 외국인 갑자기 자금이 확 빠져나갔었잖아요. 이게 막 이례적으로 되게 많이 빠져나간 거였거든요.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공포감이다라는 게 있었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탈이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탈이 없었고 선진국 펀드 쪽으로는 자금이 또 오히려 유입되는 그렇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들의 이탈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 이탈은 그냥 일시적.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주요국 증시에서 중국을 이제 매수한 게 특징이었는데 연간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팔았어요. 예, 이제 대만을 제일 무섭게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보다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팔았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매수한 나라 보면 중국을 이제 후반부에 매수해서 이렇게 확 들어온 거고, 그거 이외를 보면은 이제 태국,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원자재 좀 가지고 있거나 이제 이런 나라들, 예, 경기 둔화 조금 상대적으로 덜 겪는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수출 많이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들의 자금 이탈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그대로 갈지 이제 바뀔지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올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연초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면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금리 물가가 이미 피크를 쳤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긴축은 이제 좀 얇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요거는 이제 첫 주 보면 우리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프레임이 어느 쪽으로 짜지는지 첫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마지막 주 첫 주에 좀 올라가는 징크스가 있는데, 마지막 주 완전히 특히 마지막 2거래일 동안 이제 특히 마지막 2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좋은 징크스가 있는데, 올해 그게 깨졌었잖아요. 2022년도에. 근데 이제 첫 주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요게 그대로 굳어지느냐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DR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돌려질 법도 한데 그 ADR 요자를 깰 정도면 그거는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온다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실적 일단 6일로 시장에서는 예정이 돼 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평균치가 7조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하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사이에 1조 원이 하향이 됐어요, 평균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향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그나마 방어가 될 거냐. 그럼 방어가 됐을 때 실적 바닥을 친 걸로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첫 번째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밑으로 됐든 위로 됐든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이제 프레임 이제 미국에서 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방어주라고 표현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선방하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엔터, 5G 막판에 올라갔던 종목군도 괜찮았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었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 성향의 종목들이 갈 거냐 그대로 아니면 이제 수출주들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 화학, 예, IT 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이 갈 거냐 첫 주에 어느 쪽으로 갈지 요건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프레임이 올해도 경기 침체다. 이제 올해는 경기 실적 바닥이다. 이용 구도가 되니까 요것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억의 시리즈 오늘은 이발소로 해봤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발소에서 머리 깎아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거 아니면 여기 뭐 이게 소독장이라는 거 이게 실제로 소독이 되는 거였나요? 하여튼 이런 소독장이 있었고 여기 머리는 이런 데서 감았죠. 여기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원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게 무슨 구멍 이상하게 뚫려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분무기가 아니라 이제 물 뿌리는 화분에 물 주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물 뿌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가 옛날에 이래고 가위가 옛날에 옛날 바리깡 그다음에 면도 저기 머리 깎고 나면 이런 데로 쑥 해가지고 비누 거품 해가지고 칼로 쓱쓱 잘라가지고 또 면도해주고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예, 옛날 이발소 사진까지 오늘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는데 지난 이제 연말에 그 이벤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못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에 한 번 또 하기로 했거든요. 예, 여기 또 하기로 해가지고 보시면 일시적으로 이제 뭐 가격을 좀 낮춰드리는 이벤트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이번 주 아마 이후에는 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정해서 진행을 하니까 메인에서 여기 이제 안내 보시고만 이게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항상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제 좀 새해에는 좋은 증시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